자, 우리가 이미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 관계는 공부한 바가 있죠.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ax의 제곱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일단 2차 방정식이면 2차 관계수는 0이 아니죠. 요거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풀어서 a가 인수분해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쵸? 이걸 다시 풀었으면은 안에 걸 정리하면 근각계수 관계를 여러분이 여기서 금방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든가 두근의 곱이 a분의 c, 이게 바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이제 지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얘기죠. a의 요게 스몰 x이고 라지 x의 제곱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치환을 했을 테니까 요게 c가 0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x라는 게 뭐 p의 x승이나 뭐 q의 x승 같은 거, p의 x승이라 하면 이런 꼴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 앞부분을 그대로 고쳐 써보면 나머지는 똑같을 거고, 그죠? 그럼 뭐를 말하냐? 요 방정식에서 근이라 하면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이걸 풀었으면 a라고 해서 풀었으면 요렇게 됐겠죠? 요게 x의 제곱이고, 그럼 요게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닌 거예요. 그죠? 바로 알파 베타니까 p의 알파승, 그죠? 그 다음에 p의 베타승이 합이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더하기 p의 알파승 곱하기 p의 베타승,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논지하면 요 방정식 근이 있다면은 그 근을 우리가 근을 이제 요걸로 보면 알파 베타로 친다면 실제 근은 이 p 알파 값이 여기서 근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에서는 우리가 p 알파승까지 알파 베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p 알파승 p의 베타승 꼴로 이 안에 들어간 걸로 본다는 얘기죠. 요게 알파인데 여기서는 x를 p 알파승으로 p x승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두근의 합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두근의 합 부분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고 p의 알파승 더하기 p의 베타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쪽이 아니라 되려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에서 우리 두근의 곱으로 봤던 부분이 지수 간의 곱이기 때문에 이게 p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되면서 여기에서 두근의 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수를 치환해서 근과 계수 관계를 구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2차 방식 하면 근과 계수 관계면 두근의 합 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x라는 거를 p의 x승으로 치환해버리면 실제로 두근의 합이 나타나는 건 이 부분이란 거죠. 둘이 곱하게 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그럼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위에서는 근각계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죠. 근데 지수 방정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시려면 좀 고급 트릭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요, 이 친구에서 봤을 때 이걸 쓸 수 있죠. 예, 그냥 두근의 곱이 아니고 p 알파 곱하기 p 알파승 곱하기 p 베타승이니까 p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뭐냐면 요게 a분의 c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얘기하면 그렇지, 로그를 써야 돼요. 로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끌어와야 되니까 로그, 그죠? 로그 p의 a분의 c, 요렇게 두근의 합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그까지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납득되셨습니까? 실제로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수를 한 문자로 치환해서 두근의 곱이 되는 부분이 지수의 곱이니까 거기서 두근의 합이 나온다 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해보죠. 자, 80번 보시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ax승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2승 더하기를 두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일반적인 형태죠. 아마 우리가 치환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걸 뭐 근으로 구할 수 없고 인수분해가 되는 꼴도 아니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기 좋게 풀어는 쓰죠. 요거 a의 x승이니까 이거는 a의 x승을 제곱한 거고요.
저거는 a의 x 플러스 2승이니까 2 곱하기 a의 제곱에 a의 x승, 그 다음 더하기 1이 0일 겁니다. 됐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치환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치환 없이 바로 읽어내셔도 되는데, 치환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a의 x승을 t라고 한다면, 그죠?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t는 당연히 0보다 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쳐주시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t의 제곱 마이너스 ta의 제곱 t 더하기 1이 0인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두근의 합을 쓸 때, 합이든 곱할 때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란 거야. 그죠? 그러니까 a의 알파승 더하기 a의 베타승을 한 게 2a죠. 2a의 제곱 되겠습니까? 되겠죠. t 자체가 t라고 하는 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t 알파, t 베타라고 한다면은 t 알파는 x에 알파를 넣었다는 얘기야. 실제는 요거 자체를 근으로 보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걸 여기 알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친구예요. 뭡니까? a의 알파승 곱하기 a의 베타승이 되고요. 그게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됩니다. 그게 얼마래요? 2죠. 1. 그럼 뭐란 얘기야? a의 0승 1이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다? 0이란 얘기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좀 어색하게 생각되셨겠지만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게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인수분해 돼서요.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알파승, 그죠? 인수분해 돼서,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a의 x승 빼기 a의 알파승, 그 다음에 a의 x승 빼기 a의 베타승이 돼서 요게 전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 위의식이 됐다는 거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면 a의 x승의 제곱에 됩니까? 저거를 한 거죠. 요게 a의 알파승 더하기 a의 베타승 하고, 이제 a의 x승, 그 다음에 a의 알파승 곱하기 a의 베타승. 이 형태가 이 식이 바로 요게 됐다는 거예요.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근 알파 베타가 지수의 알파승, 지수의 베타승으로 고쳐서 전환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납득되셨나요? 몇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81번 보시면 4의 2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x승 플러스 1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을 물어봤습니다. 차근차근 해야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치환 안 하고도 여러분이 아마 납득이 되셨을 거예요. 4의 x승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4의 x승 더하기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실제 두근이 알파 베타인 게 아니고 요 방정식의 두근이 이 2차 방정식 4x승을 한 문자로 했을 때 2차 방정식 두근이 바로 4의 알파승하고 4의 베타승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2차 방정식에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바로 쓸 수 있겠죠. 근각계수 관계. 그죠? 그러면 4의 알파승 더하기 4의 베타승이 3인 거죠. 그 다음에 4의 알파승 곱하기 4의 베타승, 즉 4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얼마? 1인 겁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요게 두근의 곱, 그죠? 요 3이 바로 두근의 합이 됩니다. 1차 함계수에 마이너스 해준 게 두근의 합이었습니다.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고 4의 알파승 플러스 4의 베타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4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0이니까 우리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라는 게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 물어봤느냐?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분식을 바꿔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건 뭐죠? 그죠? 2의 알파승 제곱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의 베타승을 제곱한 값이 얼마다? 그게 3이란 얘기입니다. 납득되셨습니까? 그럼 2의 알파승의 제곱 더하기 2의 베타승의 제곱을 한 것은 우리가 곱셈 공식 통해서 바꿔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2의 알파승에다가 2의 베타승을 제곱한 거에서 빼줘야죠. 2의 알파승의 제곱, 2의 베타승의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이니까 요거는 빼기 2 곱하기 2의 알파승, 곱셈 공식 따라서요. 2의 베타승을 해주면 우리가 아까 보던 4의 알파승
즉 4의 베타승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혹시나 헷갈리시는 곱셈 공식 기억나시죠? 뭡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주면 바로 a제곱 b의 제곱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예, 납득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저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녹색 부분, 이 부분이 그죠? 실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기 때문에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 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고요. 이거는 2의 영승이니까 이게 1이었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정리해서 써보면 결국 뭐냐면은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에 제곱한 거에는 그죠? 뭐 하면 돼? 4의 알파승, 4의 베타승에다가 2 더하면 되는 거야. 바로 이 친구가 빼기 2니까 넘어가면 더하기 2죠. 그럼 이제 해주면 되겠죠? 4의 알파승 더하기 4의 베타승이 문제 조건에 따라 얼마 나왔냐면은 얼마 나왔습니까? 바로 여기 나왔죠. 3입니다. 3. 그죠? 다 써먹게 되네요. 그죠? 4의 알파승 더하기 4의 베타승은 3이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3 더하기니까 얼마? 5가 돼요. 5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럼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 뭐냐? 제곱해서 베타로 쓴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2의 베타승이면요. 제곱해서 5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음수일 리는 없잖아요.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은 얼마다? 루트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4번. 가능하십니까?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자, 82번은 단순한 문제입니다. 아까랑 다른 게 뭔가요? 아까는 이 x의 2차 방식이 아니고 지수의 2차 방정식이 됐죠. 그죠? ax승의 제곱이 됐는데 이젠 그냥 x의 제곱이라서 여기에서 두근이 2하고 6이면요. 그냥 x근이 2하고 6인 거나 2하고 6인 거니까 그냥 바로 근각계수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인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 관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죠. 그죠? 아까는 x가 아니고 a의 x승의 제곱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x이기 때문에 두근이 2, 6이요. 바로 근각계수 관계에서 바로 보이게 되죠. 두근의 합, 바로 합이죠. 마이너스 뺀 거. 두근의 합이 요게 되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즉 2 플러스 6, 요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녹색 부분이 되고요. 두근의 곱, 요거, 즉 알파 베타. 여기서는 두근이 2랑 6이니까 2 곱하기 6이 바로 이 밑에 게 되는 겁니다. 자, 관계식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에 그 다음에 2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승 더하기 1 요게 두근의 합이죠. 바로 2 더하기 6이 됩니다. 8이 됩니다. 8. 그 약분하면은 요게 바로 얼마가 돼? 2가 되죠. 2가 되면은 이 친구가 1이니까요.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2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승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가 0이 돼야죠. 2의 0승이 1이니까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2가 나옵니다. 자, 관계식 하나 구해냈고요. 가볍게 더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두분의 곱인데 2, 6이죠. 바로 이번에는. 그러면 3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요게 두분의 곱이 이제 6이 10이죠. 12 약분해주면 요게 4네요. 4. 근데 요게 1이니까 결국 3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바로 뭡니까? 그죠? 요게 3이 돼야 돼. 3. 그러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얼마 돼야 돼? 1 돼야죠. 3의 1승이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얼마다? 2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 기억 니은 갖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더하게 되니까 2a가 되죠. 2a가 4입니다. 그러면 a는 2죠. a가 2면 b는 그냥 0이겠네요. 그래서 a, b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실어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일반적인 2차 방정식하고 아까처럼 2차 방정식 꼴인데 그 2차의 대상이 바로 지수가 되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이 친구는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 때문에 두분의 합이 얼마다? 8이 바로 여기고 12가 바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었던 이러한 지수꼴의 2차식 같은 경우는 두분의 합과 곱이 전혀 다른 양상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두분의 합과 꼴이.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뭐죠? 4의 x승 마이너스 4의 알파승.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요군이 알파 베타면 요 앞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4의 x승 빼기 4의 알파승.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의 x승 빼기 4의 베타승이 되면서 실제 근각계수 관계가 그죠? 이걸 봤을 때 두근의 합이 바로 3은 바로 4의 알파승 더하기 4의 베타승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인 4의 알파승 곱하기 4의 베타승이 바로 1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수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지수로 된 2차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려면 여러분이 일반적 2차 방정식 두근의 곱에 주목하시면 된다. 그럼 거기서 바로 지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두근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수 방정식에 있어서 근각계수 관계였습니다. 조금 더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좀 해보겠습니다.